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여러분은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세요.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 제도 및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제출하면 원도급자는 발주기간에 이를 제출, 공사 예정 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를 사회보험 사후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사후정산 제도는 사회보험료가 건설공사 낙찰률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사회보험료 정산을 건의,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사후정산 제도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공사는 2007년 4월부터, 민간공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후정산 제도의 적용 공사 범위는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 민간건설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문화재수리공사에 적용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일부 공사는 적용 시기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체에서는 사후정산 제도의 적용 기준에 대해 알면서도 이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해 보험료를 추징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후정산 제도의 올바른 적용으로 공단의 지도점검에 따른 보험료 추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정산 제도의 올바른 적용 방법은 첫째, 건설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공사원가 내역서에도 실제 노무비 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합니다. 둘째,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은 공사 계약일부터 공사 기간 내에 각각 건설 현장에 대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합니다. 셋째, 사업장 적용 신고 후 동일한 건설 현장에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건설 일용근로자가 있을 경우 취득 신고 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18년 8월 1일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을 하도록 했지만 2018년 8월 1일부터는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시행일 전에 입찰 공고권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은 며칠 이상 근로일까요? 시행일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 현장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 종전 지침인 월 20일 이상 근로 시 가입하는 것으로 적용하며 해당 공사를 경과조치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 사업장 적용을 위해서 본사 및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 현장의 건설 일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분리 적용하여야 하며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 현장별 단위로 사업장을 분리 적용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이 가능한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 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할 수 없으니 공사기간 내에 사업장 적용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별 사업장 적용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원수급인, 나하수급인과 다하수급인은
각각 건설 현장의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고 건설 일용 근로자는 각각의 건설 현장 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되며 건설업자가 아닌 라시공 참여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이 금지된다는 조항에 따라 건설 현장 사업장을 별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라시공 참여자의 현장 대리인과 일용 근로자는 다 하수급인 건설 현장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장 적용 신고는 공사 현장 관할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장 적용 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 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가 있으며 경과조치 사업장일 경우 건설 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서를 포함하여 건설 현장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공사 원가 내역서를 요청하기도 하며 공사계약서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와 공사원가 내역서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정산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상용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때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이며 대표이사 한 명만 있는 법인 사업장도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공사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업무 흐름도를 보면 발주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원수급인, 하수급인 A와 하수급인 B는 각각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장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일용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적용된 사업장의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 근로자는 공사 기간 내에 가입자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해야 하며 사후정산 건설 현장이 아니거나 건설 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의 일용 근로자가 신고 요건이 될 경우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는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합니다.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합니다. 일용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할 때 근로계약서의 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인 때는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신고하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전월 근로가 8일 미만 있고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1일로 취득일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일 예시를 보면 최초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이 취득일이 되며 만약 최종 근로일이 9월 5일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초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해당 월 초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근로자 상실일부터 한 달 이내 재취득,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경우 해당 월 초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근로자 상실일부터 한 달 이후 재취득,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경우 재입사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건설일용 근로자가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관계 종료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하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자격 취득 후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해당 최종월의 초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자격 상실일 예시를 보면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최초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해당 월 초일이 상실일이 되며 단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는 일반 일용 근로자가 아닌 건설 현장의 일용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자격 취득 시에는 취득월 또는 부과대상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며 가입기간 중에는 사업장의 변경 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대상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의 보험료는 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보수 적용 예시를 통해 내용을 참고하시고 취득일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취득, 상실, 보수 변경 신고는 반드시 EDI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 적용 신고 후 건설 현장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EDI 회원 가입 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보험료 고지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정기 고지는 당월 15일까지의 자격 변동 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의 고지서를 송달해야 하고 당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괄 경정 고지는 건설 현장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며 건설 현장 사업장은 최초 사업장 적용 신고 시 일괄 경정 고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 경정 고지를 신청할 경우 당월분 고지 내역서를 확인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취득, 상실 및 소득 변경 신고와 같은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 당월의 자격 변동 사항을 당월 보험료에 반영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괄 경정 고지 과정을 보면 당월분 고지 내역서는 매월 17일에서 22일경에 마감하고 취득, 상실, 소득 변경 신고는 다음 달 5일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의 일괄 경정 고지 및 사업장의 일괄 경정 고지 내역서 수시는 다음 달 6일에 마감합니다. 그리고 일괄 경정 고지 처리된 당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건설 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 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 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최종 경정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시 경정 고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 경정고지 금액이 상회한 경우에 신청하고 취득, 상실, 소득 변경 신고의 신고일부터 납부 마감일 1일 전까지 경정고지 신청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합니다. 수시경정고지 과정을 보면 당월분 고지 내역서는 매월 17일에서 22일경에 마감되고 수시경정고지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수시경정고지 내역서는 신청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수시경정고지 처리된 당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격변동 신고 및 경정고지 적용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일용근로자의 연금 건강 가입 대상 여부는 2019년 4월 1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는 4월 1일 이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2019년 4월 15일까지 근로자들의 자격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정상적인 고지 납부 시스템에 의할 경우 보험료는 2019년 5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괄경정 제도를 활용할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자격변동 자료를 신고한 후 일괄 경정고지 금액으로 2019년 4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금액이 상회한 경우에는 추가 자격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수시경정고지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최종 납부할 금액을 재산정하여 사업장에 통지, 해당 사업장은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 2019년 4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할 경우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 확인 후 납부하면 됩니다. 기간은 매월 10일까지이며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 보험료 납부 확인 시스템은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 증명서 발급 시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고 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EDI 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공사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가 가입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가입 조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당연 적용에 해당됨에도 근로자의 자격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 상용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소개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으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로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하는 자가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 제외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날이 자격 취득일이며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월 보험료는 전체 부과,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건강보험은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 미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모두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되 두 사업장의 합산소득이 최고 기준 소득월액을 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부과, 두 사업장의 합산소득이 최고 기준 소득월액을 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격 상실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되며 건강보험은 당해년도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당해년도 퇴직 시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 간의 정산을 실시, 국민연금은 상실일이 2일 이후이면 상실월 보험료 전체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실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여야 하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일을 다운받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부양요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